시공사 브랜드는 나무랄 것이 없죠. 포스코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당연히 훨씬 더 높겠죠. 은근슬쩍 아파트 84제곱미터라 이렇게 견주려고 하는 그런 홍보 문구를 많이 이제 강남의 이웃이다 이런 또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래서 평가를 한다면은 별 2개로. 지금 별 2개 주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운맛이 등장을 안 한 것 같은데 갤포스를 좀 이렇게 속에 발라놔야죠. 메인 디시 전에 속이 쓰릴 만한 그런 걸 기대를 해봤는데 또 이번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샵에서는 얘기하기를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다,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정말로 이 아파트를 대처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고양시의 주택 수급 상황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서 그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고양시 전체의 그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공급이 이루어졌고 차후에 그 수요량 대비 어느 정도의 공급이 또 추가로 진행될 것인가 한번 추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구가 이제 거의 이제 중공 단계까지 이르른 향동, 삼송, 원흥 지축지구가 있겠습니다. 이 4개 지구에 48,806세대가 이제 공급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덕은지구, 식사 2지구, 장항지구와 풍동 2지구, 이 더샵 일산 LOE가 들어오는 풍동 2지구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 가장 많은 물량 38,000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창릉지구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구들을 전체 합쳤을 때는 83,644세대가 앞으로 추가로 더 공급 물량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2029년도 3기 신도시 창릉지구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9년을 미리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은 차후에 이제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 물량으로 잡히게 되는 아파트 공급 세대 수가 83,644세대, 공급 물량이 압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3기 신도시의 실제 준공 시점에 따라서 다소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 5년 이후에 10년 이후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공급이 압도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의 아파트 시장이 화랑세를 보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상품도 좋고 저 상품도 좋고 그런 마인드로 막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짚어드리면서 갤포스를 좀 이렇게 속에 발라놔야죠. 그래요. 이제 공급 물량이나 이런 수요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그 상승률 상위권에 그 링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나 상승 배경 같은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파트 시장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은 경기도와 그리고 동일한 그 1기 신도시 분당에 있는 성남시, 고양시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말부터 2021년 6월까지 KB 시세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18.17% 상승을 했고 성남시는 14.92%, 고양시는 무려 25.65%를 상승을 했습니다. 성남시의 2배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남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높은 곳이고 그리고 고양시는 경기도 평균 대비 낮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올해 들어서 이 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듯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저가 지역이었던 고양시가 재조명이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 영향을 발휘했던 것이 역시나 이제 GTX A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구도심의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더샵 일산 LOE하고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좀 설명을 해서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더샵 일산 LOE, 그러니까 주력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 84제곱미터의 비교를 위해서는 아파트에서는 전용 59제곱미터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면적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샵 일산 LOE와 가깝게 있는 곳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경의중앙선 라인에 있는 홍산역 인근에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현재 그 실거래가 평균이 6억 4,667만 원. 실거래가 자체는 아직 6억 5천보다 조금 이제 모자른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월한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3호선 경의중앙선 이 환승역이죠. 대곡역 인근에는 대곡역 두산 2부가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3,260만 원.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는 전용 59제곱미터가 6억 9,160만 원의 가격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을 먼저 좀 머리에 담아 보시고요.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아파트들의 가격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더샵 일산 엘로이의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파트들을 분양을 받아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분양 가격이 대부분 3억에서 4억 중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억 이상의 평가 이익을 확보한 상태로 보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유사한 지역에 아파트가 새롭게 분양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매겨져 있는 시세 7, 8억에 그 시세 대비 한 70%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세 대비 한 2억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바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상승률은 아파트가 항상 더 앞섰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할 부분은 차후에 더샵 일산 엘로의 분양 가격이 제가 열거해드린 이런 아파트들 가격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상 나온다면 상품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홍보하는 걸 보면 아주 환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분양가가 별로 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고양시에는 그 풍동 2지구 대비해서 서울하고 접근성이 더 뛰어난 곳에 신규 택지 개발도 많이 이뤄진다라고 접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상황들도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원흥지구, 삼송지구, 지축, 향동, 덕은지구, 창릉지구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까지 포함을 했을 때 95,739세대의 물량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아파트들하고 이제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송지구의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삼송 리슈빌 센트럴파크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 7천, 삼송역 현대 해리엇 전용 59제곱미터가 7억 1천만 원, 그리고 지축지구의 지축역 센트럴 프류지오 전용 78제곱미터가 8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들 대비 절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아니라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면은 청약률이나 경쟁률은 엄청 뜨거웠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또 정당 계약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쵸. 이 아파트처럼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 계약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몇몇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한 30, 40대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한 30%는 사후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정당 계약까지 연결된 건 한 30%밖에 안 된다라고. 경쟁력을 마지막까지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일산 엘로이가 지어지는 그 풍동 2지구가 있잖아요. 원래는 2007년에 지정이 되었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 또 상당히 2007년이면은 나름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 안에서 여러 사건, 사고,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히스토리를 좀 짚어보실까요? 예, 좀 어려움이 있었죠. 2007년도에 최초로 LH 공공 택지 개발 그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되었던 사유는 그때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공기업 병영 효율화에 사회적인 요구가 대두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업성이 저조한 택지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서울과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았던 삼송지구라든지 향동지구를 비롯한 다른 택지 개발 사업은 남겨두고 이 풍동 2지구를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스토리도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후에 상당히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도 실시계 인가까지 갔고
그래서 올해 홍동 2지구의 오피스텔 분양도 더샵 일산 LOE까지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짚고 싶어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그렇죠. 점인데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뭐 변화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뭐 선택할 때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양할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제서야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기 신도시 분당의 이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드디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산에서 이곳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요구가 일어나면서 그 영향으로 문천마을 16단지 뉴3익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선정이 지난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3호선 라인 주 역세권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곳에 이러한 리모델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선정이 된 뉴3익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 7,500만 원밖에 안 해요. 내가 동일한 예산을 갖고 있다면은 만약에 더샵 일산 LOE의 가격이 뭐 7, 8억대 분양가에 나온다면 저라면은 그냥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6억 아래에 있는 거 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파트와의 싸움에서는 완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오피스텔하고 다시 싸움을 붙여보겠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들이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고양시 전체의 주요 역세권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화역 인근에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 그리고 힐스테이트 일산이 있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최근 실거래가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가 8억 4천만 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일산이 8억 2,9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원흥역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7억 3,325만 원 삼성역 인근 이편한 세상 시티 삼송은 전용 84제곱미터가 7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오피스텔들의 과거의 분양 가격이 대부분 3억 중반에서 4억 중반이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의 평가 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한번 이거 질문해 볼게요. 분양가 대비해서 상승을 많이 했다라면 이거 보면은 오피스텔 시장도 꽤 활성화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갖고 계신 분한테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좋은 상승의 시기를 잘 이제 거쳐왔던 것이죠. 제가 예측하기로 지금 막 사전에 홍보되는 것을 본다면은 뭐 대화역, 원흥역, 삼성역 이 주요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오피스텔들의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분들은 뭐 3억, 4억 할 때 분양받아서 지금 뭐 7, 8억까지 올라간 것인데 만약에 새롭게 분양받는 분들이 지금 가격 그대로 7, 8억에 분양을 받는다면 사실 가격 메리트가 이제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냐 네. 아니면은 오피스텔 매수냐라는 의뢰인이 우리 여기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의뢰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답은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집 실행 가이드를 통해서 좋은 청약 단지를 발굴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청약만이 모든 해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오피스텔을 바라보실 때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 청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가점 청약 통장 없어도 된다. 가점이 낮은 사람도 상관이 없다. 뭐 전세대 추첨제다. 이것을 많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전세대 추첨제를 하는 이유가 그냥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이죠.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전세대 추첨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시세 대비 좋은 가격에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매매로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더샵 일산 LOE에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분양 가격과 동일한 금액대의 차후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월한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과 비교를 하시더라도 GTX 정차역
인근이라든지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원흥 삼송 구간에 기존에 만들어진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디시까지 계속 매운 것만 흡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달달한 게 먹고 싶긴 한데요. 디저트에서 좀 달달한 게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